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법인세율하고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입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국가마다 법인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24.2%고요. 싱가포르 도시 전체가 특구인 곳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17%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영세한 회사가 싱가포르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났던 그 첫 해의 만불부터 그때부터 75%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29만 달러를 버는 그때까지 싱가포르 달러예요. 이 앞에 S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50%를 이 17%라는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8.5%죠. 세금 8.5%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4% 낼 때. 즉 그러니까 얼마다 3분의 1 세금 내는 거고요. 면제를 75% 했을 때는 그거보다 차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뭔가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세금도 다 거의 안 내게 해줄 테니까 편하게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 자리매김해서 사업을 좀 견실하게 할 때는 그동안 좀 이렇게 혜택 받은 게 있으니 그때부터 세금 내라는 게 싱가포르의 어떤 분위기죠. 싱가포르가 대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 요즘 경쟁 관계 아닌 경제 관계를 자꾸 모색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 홍콩에 있는 많은 그 금융회사들이 홍콩이 자꾸 중국으로 편입되거나 중국의 규제가 더 강화돼서 홍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홍콩에 있는 많은 다국적 금융회사들을 싱가포르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대만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싱가포르 못지않게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25%였던 법인세율,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 법인세율을 17%로 대폭 낮춰놨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싱가포르 수준의 세금만 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인도의 법인세율 30%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법인세율 25%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법인세율도 30%예요.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나요? 이렇게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부 소비 시장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은 나라, 인도. 이 나라에 가서 휴대폰 몇 개만 팔아도 1억 개가 넘어요. 2억 개가 넘고요. 이런 시장 누구나도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이런 커다란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굳이 법인세를 깎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인세를 톡톡히 내도 우리나라에 장사하러 오고 싶은 기업들이 즐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도는 절대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30% 가까운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그 경쟁국가라고 하는 대만, 싱가포르 이런 작은 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에 거의 30% 이상 비싼 법인세율을 물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일본의 인구가 대국인 국가입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점점 고령화가 돼서 쇠락하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세금을 높여도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두바이, 법인세는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가스나 석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이 대신 55%예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두바이에 있는 석유가 없으면 얘네는 장사 못하는 애들이잖아. 이거죠. 따라서 두바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석유가 탐이 나서 가스가 탐이 나서 온 기업들은 이거는 다른 데 가서는 우리 같은 석유, 우리 같은 가스 얻을 수가 없으니 얘는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법인세율을 무려 55%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20% 부과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법인세가 없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와 있고 그리고 가스, 석유 회사들 굉장히 돈 많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 기업들에게 뭐래도 계좌 트고 싶은 많은 외국계 은행들은 저절로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국계 은행들은 니네는 얘네들 덕분에 저절로 딸려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니
봤더니 얘네들에겐 과세 때려야겠네. 그래도 얘는 올 수밖에 없잖아 해서 20% 법인세 부과한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주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들도 높은 법인세를 보유했던 국가들도 지금 코로나19 이후 더더욱 뭘 해야 되느냐? 외국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재정 지출이 더 나가서 국가 적자, 국가 부채 늘어난다 이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조가 어떠냐? 자,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국가의 어떤 국력이 자꾸 쇠락했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높은 법인세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아무리 봐도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이 코로나19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만 인도는 외국 기업에겐 법인세 40% 매겨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 세금 내. 이렇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국가는 어울리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도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서 제일 강성한 국가였는데 점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옛날 같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과 똑같아요. 법인세율 20%였는데 다시 19%로 낮추고 올해 원래 17%로 인하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런 거고요. 영국보다 더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에 어떻게든 기업이 하나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일랜드는 당연히 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그 지자체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요. 그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방교육세라는 게 7에서 21%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독일은 법인세를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에서 36%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따라서 독일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내 동네의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그거를 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